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수업은 다 종료되고 그 다음 주에 기말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진도상으로는 아마 다음 주 이번 주하고 다음 이제 목요일하고 다음 주 3번 남았는데 강의할 시간이 3번 하면 아마 버추얼 메모리가 뭐 거의 끝나거나 뭐 조금 더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가상 메모리 끝나고 시간이 만약에 좀 남는다면은 나머지 부분이 이제 파일 매니지먼트 정도, 파일 매니지먼트하고 디스크 매니지먼트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이 운영 체제에서 그 본과에서도 이제 거기까지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고 뭐 혼자 공부한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은 우리가 21일 날로 돼 있죠. 21일 날 이 시간에 그 시험을 보는 걸로 돼 있고, 이번 기말 시험은 지난 그 중간고사 너무 좀 쉽게 내가지고 좀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그 기말고사는 일단 좀 주관식 위주로 낼게요. 주관식 위주로 내고, 주관식 중에 그 중에 일부는 그 단답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좀 서술형으로 해서 좀 그 중간고사보다는 좀 난이도를 높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 들어갈게요. 가상 메모리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단 가상 메모리가 뭔지 개념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메모리 관리하면서 나왔던 부분의 연장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구 페이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디만드 페이징인데, 가상 메모리의 기본 개념은 이 요구 페이징에 의해서 메모리가 관리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 메모리는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페이징 기법하고 같은데, 페이징에서 그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페이지를 메모리에 다 로딩을 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페이지만 메모리에 적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 없을 때는 메모리에서 내리고 다른 페이지를 적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그런 교체가 적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그 프로그램 대치가 적게 일어나면서 적절한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면서 최대한 프로그램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게 그 페이지 대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페이지를 대치할 거고 어떤 페이지를 대치할 것인지, 어떤 페이지를 빼고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데, 개념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할 때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CPU에 할당해서 어떤 순서로 실행시켜 주는 게 전체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페이지 중에서 어떤 페이지를 적재해서 실행해야지 금방 교체되지 않고 오랫동안 메모리에 남아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오버헤드를 주지 않고 컴퓨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병렬성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 알고리즘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알고리즘하고 비슷하면서 또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프레임을 이제 메인 메모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그 프레임을 페이지에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뭐 작업 세트 모델, 그 다음에 스래싱이 뭔지, 그 다음에 메모리 맵 파일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또 커널 메모리라는 개념이 나와서 메모리 레이어를 어떻게 나눠서 구성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가상 메모리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무조건 메모리에 적재돼야 되죠. 그러니까 CPU가 액세스할 수 있는 거는 메인 메모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있는 상태에서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메모리에 적재돼야 되는데, 근데 꼭 전체 프로그램이 다 메모리에 적재돼야만 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가상 메모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가 굉장히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은 양의 코드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이 중에서 이런 것들, 에러 코드라는 건 뭐냐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들. 그 다음에 unusual routine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프로그램 중에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에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상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성이 보면은 중간에 if 문도 있고 모듈도 있고 이런 케이스에 이런 루틴을 실행하고 이렇게 좀 여러 브랜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실행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모듈들이 실행이 되고 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에만 실행되는 그 프로그램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언유절 루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서 굉장히 큰 데이터 스트럭처. 그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코드는 한 10줄짜리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10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프로그램 코드는 10줄밖에 안 되니까 컴파일 되더라도 굉장히 양이 작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 엘로케 가지고 그 엘로케이션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그 메모리를 엘로케이션 받을 수도 있죠. 뭐 하다못해 한 1제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크게 받아가지고 반복적으로 어떤 뭐 그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반복적인 일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라지 데이터 스트럭처는 데이터를 크게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엘로케이션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받아서 처리하거나, 또는 이제 그 만약의 경우에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정해가지고 충분하게 크게 잡아놓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사실상 거의 실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상에 적재돼가지고 실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상 메모리는 이런 부분을 아예 적재를 하지 않고 실행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간혹 발생을 하는데, 간혹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메모리를 뭐 로드하고 좀 오버헤드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 부담이 되더라도 그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시작된 게 이제 가상 메모리의 이제 그 개념이 시작됐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의 기본적인 거는 전체 프로그램이 동시에 적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일부만 적재해서 실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출발한 게 가상 메모리고, 가상 메모리라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그 로지컬 메모리하고 피지컬 메모리를 분리하는 거예요. 피지컬 메모리라는 거는 일단 실제 컴퓨터상에 있는 메모리가 피지컬 메모리예요. 그리고 가상 메모리, 그 로지컬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고도 하는데, 로지컬 메모리는 사용자가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 공간상의 메모리예요. 근데 그 유저 프로그램이 전부 다 메인 메모리에 적재돼서 실행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 메모리상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적재돼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프로그램하는 메모리 공간은 피지컬 메모리, 실제 메모리를 초과하면은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메모리에 적재돼야만 실행되니까. 근데 가상 메모리라는 거는 전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될 필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사용자가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 공간은 실제 피지컬 메인 메모리보다 더 큰 공간을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PC의 이제 메모리가 2기가도 있고 1기가도 있고 4기가도 있고, 메모리를 얼마나 꼽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죠. 사이즈가 좀 그 로우 레벨의 컴퓨터는 뭐 그 1기가가 아니라 한 뭐 256메가 정도, 그 정도 메모리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OS가 올라가는 영역하고 빼고 이것저것 빼면은 유저 프로그램이 적재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은 한 100메가다. 그러니까 적은 경우는 100메가, 뭐 많은 경우는 몇 기가도 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 작은 메모리에서도 돌아가야 되니까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100메가가 넘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굉장히 큰 메모리가 있는 컴퓨터에서만 실행되고 작은 메모리에서 실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용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워드 프로세서, 아레앙그라든가 이런 워드 프로세서들은 실행되면서 굉장히 큰 한 뭐 몇 기가 되는 파일을 메모리에 읽어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 그 프로그램 로지컬 메모리 상에서 다루려면은 로지컬 메모리의 영역이 굉장히 커야 돼요. 이게 몇 기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피지컬 메모리보다 커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전부 다 메인 메모리에 적재될 필요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얼마든지 크게 잡아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가상 메모리, 로지컬 메모리 해가지고 크게 잡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환경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내 맘대로 크게 잡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실제 피지컬 메모리보다 큰 버추얼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 공간을 잡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이제 물리 메모리 크게 제약받지 않고 굉장히 유연하고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에 했던 거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일단 우리가 메모리 관리를 할 때에 그 크게 신경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그 물리적 공간하고 논리적 공간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 크기하고 프로그램상에서의 메모리 크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프로그램상의 메모리를 실제 메모리에 어떻게 매핑시킬 것인가. 그런 함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 전체를 적재할 것인가 또는 부분적으로 적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 이제 그 해왔던 부분이 처음에 파티셔닝 방법, 그게 이제 분할 방법이죠. 그래서 이 분할 방법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은 그 문제가 발생해서 분할 방법을 쓰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외부 단편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의 3분의 1 이상을 항상 낭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 메모리 공간이 있어도 프로그램을 적재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적재하기 위해서 컴팩션이라는 그 메모리를 모으는 작업을 하면은 그 컴팩션이라는 작업 자체가 또 오버헤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페이징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논리 메모리 공간하고 피지컬 메모리 공간을 똑같은 크기로 쪼개가지고 논리 공간은 페이지라는 단위로 쪼개고 피지컬 메모리는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쪼개고, 그래서 그 페이지를 자유롭게 그 비어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의 페이지 공간을 메인 메모리상에 비어있는 프레임 공간에 자유롭게 빈 데다가 아무데나 갖다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실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단편화 문제, 외부 단편화 문제가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유연성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런 페이징 방법을 했을 때 이제 단점으로는 그 사상 테이블, 그러니까 페이지 매핑을 하기 위한 테이블을 관리하고 그거를 이제 그 좀 처리하기 위한 시간적인 오버헤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단편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이 페이징 방법을 일반적인 메모리 매니지먼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가상 메모리는 이 페이징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확장했는데 어떻게 확장을 했냐면은, 기존에 있는 분할 방법이나 페이징 방법은 논리 메모리하고 물리 메모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 메모리하고 똑같은 크기로 실제 피지컬 메모리 상의 모든 프로그램이 적재가 돼야 되니까 프로그램은 물리 메모리에 있는 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가상 메모리는 프로그램의 전체가 적재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적재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논리 메모리가 실제 메모리, 물리 메모리보다 더 크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그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뭐 적재하는 단위, 사상하는 단위는 페이징과 마찬가지로 페이지 단위로 적재를 하고, 이거는 똑같고요. 근데 적재 단위가 페이징 기법은 그냥 전체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는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일부만 적재하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가상 메모리 쓰다 보니까 그 오버레이가 가능하고, 오버레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길게 있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의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을 같은 메모리에 중복해서 이렇게 좀 매핑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부분을 교체하면서 실행하는 그런 식의 어떤 오버레이가 가능하고, 그렇게 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메모리 공간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상 메모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없는 메모리를 쪼개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메모리를 교체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오버헤드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얻어지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구현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사실상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현대 요즘에 나오는 컴퓨터들이 모든 컴퓨터하고 OS가 다 가상 메모리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웬만한 컴퓨터들은 가상 메모리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어떤 뭐 그 컴퓨터라든가 특히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가상 메모리를 잘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메인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 대신에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플래시 메모리도 반도체 메모리예요. 근데 메인 메모리보다는 속도가 좀 떨어지지만 메인 메모리하고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프로그램 방식 자체가 메모리에 모든 프로그램 메모리에 적재해서 실행하는 그런 그 기법보다는 확장된 어떤 가상 메모리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뭐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굳이 가상 메모리를 거기에 뭐 그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의 개념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페이징하고 매핑 시켜서 페이징에서 어떻게 확대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가상 메모리의 기본 개념은 물리 메모리의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의 일부 부분만을 적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적재하기 위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페이지 테이블은 이게 이제 로지컬 메모리다 그러면 로지컬 메모리에 그 A, B, C, D 이렇게 해서 한 그 8개의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8개의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이 8개의 페이지가 각각 메인 메모리에 어디에 적재되는가를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8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실제 메모리는 8개가 다 적재되는 게 아니라 부분만 적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C, F 3개의 페이지만 적재가 돼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3개만 적재가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하드디스크 상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개가 아니고 3개만 적재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죠. 빈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이 여기 또 로드돼 가지고 중복해서 그 제한된 작은 메모리를 큰 프로그램들이 그 굉장히 많이 동시에 그 메모리에 적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프로그램들이 모든 페이지가 다 적재되는 게 아니라 일부 페이지만 적재되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적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병렬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페이지 테이블의 그 차이점이 여기에 밸리드 인밸리드 비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밸리드 인밸리드가 뭐냐면은 요 페이지가 밸리드라는 거는 실제 메모리상에 적재가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적재가 안 된 페이지는 인밸리드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메모리상에 적재되어 있지 않고 하드디스크 상에 있다라는 거. 그거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페이지를 액세스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2번 페이지를 액세스한다면 2번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갔을 때 페이지 테이블에 체크가 그 밸리드 체크가 밸리드로 돼 있으면은 메인 메모리를 바로 매핑해가지고 메인 메모리의 프레임 주소로 바꿔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4번 페이지를 액세스했는데 4번 페이지는 인밸리드로 돼 있죠. 인밸리드로 돼 있으면은 사용을 못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트랩을 걸어가지고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페이지 스왑 인터럽트를 콜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어떤 페이지를 골라서 어떤 페이지랑 대치해서 어떻게 로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프로세서 그 스위칭 하듯이 그 페이지를 그 스위칭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게 돼요.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고 이 프로세스는 계속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블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서 그 큐로 레디 큐로 돌아가게 돼요. 레디 큐로 돌아가고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돼요. 그리고 레디 큐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 별도로 그 이 4번 페이지를 하드디스크에서 찾아가지고 메인 메모리를 로드를 하는 작업을 해요. 그 페이지를 로드를 하고 만약에 메인 메모리에 빈 공간이 없으면은 다른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페이지를 내려야 되겠죠. 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 페이지를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이 밸리드 그 비트를 밸리드로 바꿔주고 페이지 그 프레임 번호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마치 우리 프로세서가 그 I/O가 발생했을 때에 I/O가 발생하면은 이제 중간에 인터럽트가 울리고 스탑을 하고 I/O 작업을 따로 하죠. 따로 하고 그 사이에 다른 프로세서랑 스위칭해서 다른 프로세서가 실행이 되고 그래 I/O가 끝나면은 레디 큐로 들어가서 실행을 기다리게 되죠.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이 인밸리드 페이지가 나오면은 페이지 스왑을 콜하고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서로 컨트롤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페이지 스와핑 작업, I/O 작업 하듯이 페이지 스와핑하는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래서 스왑이 끝나면은 이제 이게 다시 레디가 돼가지고 레디 큐로 프로세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스케줄링 될 때에 이제 4번 프레임이 그 4번 페이지가 그 밸리드 하니까 4번 페이지를 바로 이제 찾아가지고 그 메모리를 매핑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그럼 어떤 페이지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여기에 대한 개념으로서 기본 개념은
디만드 페이징이라는 개념으로 실행을 하게 돼요. 이 디만드 페이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페이지 폴트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폴트가 뭐냐면은 바로 앞에서 어떤 그 페이지 테이블 상에서 페이지를 찾을 때에 그 페이지가 밸리드가 아니라 인밸리드로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페이지가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경우를 페이지 폴트라 그래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은 그때 CPU가 해당 페이지를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은 그때 이제 페이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은 CPU가 해당 페이지를 요구할 때까지 그 페이지는 메모리에 올리질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프로세서가 처음 시작할 때 페이지 테이블은 아무것도 없어요. 페이지 테이블은 다 인밸리드예요. 그러니까 밸리드 페이지 없이 다 인밸리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디스크 상에 하드 디스크에만 있고 메인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고 처음 시작할 때 시작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 그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죠. 처음부터.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은 인터럽트가 걸리고 페이지 스와핑 알고리즘 콜을 하면서 그 페이지를 로드하는 거를 처음에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페이지 하나만 로드하고 레디 큐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받으면은 그 페이지를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다 그 페이지 안에서만 실행하면 괜찮은데 또 이제 로직이 흘러가면서 다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요구를 하면은 그 페이지도 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죠. 그럼 그 페이지에 대해서 또 수압 알고리즘 콜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로드를 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는 사실상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CPU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CPU가 그 페이지를 필요로 할 때에만 그 페이지가 없는 경우 찾아서 로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되는 페이지들이 메모리로 계속 이제 그 적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디만드 페이징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페이지 그 부재,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은 그 트랩을 걸어서 이제 페이지를 적재하는 그런 과정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페이지 테이블에서 페이지를 이제 찾게 되고, 그 페이지가 없으면은 이게 트랩이 걸려요. 인터럽트가 걸려서 운영체제한테 관리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거 I/O 처리한 거랑 똑같아요. 그 운영체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 페이지가 들어있는 디스크상의 영역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 페이지를 없는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메모리에다가 로드를 하는 거죠. 로드를 하고 이 적재가 끝나면은 다시 이 운영체제가 이제 리턴이 되면서 이 프로세서한테 페이지가 이제 로드됐다는 걸 알리는 게 이 프로세서를 이제 레디 큐로 옮겨가지고 스케줄링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OS가 하는 일이 메모리에 이 페이지가 적재가 되면은 이 적재된 사항을 페이지 테이블로 수정해가지고 이제 인베리드로 돼 있던 거를 요 페이지 어드레스로 바꿔주고 밸리드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바꿔주고 이제 끝내게 되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그 페이지가 없으면은 트랩 걸려가지고 로드하고 있으면은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중에서 메모리에 어떤 페이지를 얼마큼 올릴 것인가 이런 거 고민도 하지 않고 실행될 때마다 올리니까 실행되는 것마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에러 처리 모듈이라든가, 그러니까 좀처럼 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페이지 호출이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코드는 실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 코드를 포함하는 페이지지만 한 번도 메모리에 로드가 안 되고 프로그램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실제 이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해서 하면은 100이 아니라 한 70, 80만 실행이 되고 나머지는 아예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채로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메모리의 사용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그때 이제 페이지 대치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메모리가 굉장히 용량이 크고 내가 가진 PC는 메인 메모리가 한 16기가 정도 돼요. 16기가 정도 되니까 프로그램은 뭐 많이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해서 실행할 때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서 메인 메모리의 페이지를 계속 로드 하더라도 계속 메인 메모리에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그 페이지만 사용되는 페이지만
계속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기가밖에 안 되는데 동시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워놓고 실행해요. 뭐 워드 프로세서도 한 뭐 서너 개 띄워놓고 뭐 파워포인트도 띄워놓고 또 그다음에 뭐 그 C 컴파일러도 띄워놓고 여러 개를 띄워놓으면은 메인 메모리가 다 찰 수 있어요. 그렇죠? 메인 메모리가 다 차버리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했는데 이 페이지가 메모리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그 메모리 이쪽으로 올리려고 메인 메모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메모리에 빈 공간이 없는 거죠. 빈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다른 페이지를 빼내야 되죠, 이제. 그래서 다른 페이지를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로드를 해요. 이 작업을 갖다가 페이지 대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페이지 대치도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여기서 페이지를 빼내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페이지를 빼낼 수는 없죠.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페이지는 빼낼 수가 없고 CPU의 컨트롤을 이 페이지에서 지난번에는 사용을 했지만 이제 다른 페이지 쪽을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이 페이지는 앞으로 언젠가는 또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조만간 시간 내에 사용이 안 될 만한 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넣는 거. 요게 이제 페이지 대치고 뒤에 나오는 페이지 대치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면 그거를 뭐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서 매니지먼트 할 때도 보면은 그 앞에 있는 프로세서를 빼내고 다른 프로세서를 넣을 때에 그 가능하면은 그 프로세서가 좀 뭐 사용되지 않을 그 나중에 사용될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뭐 빼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메모리도 그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하게 되고 어떻게 그거를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 메모리의 페이지 테이블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일반적인 이제 페이지 테이블하고 비슷한데 그 페이지 테이블에 밸리드, 인밸리드 비트를 둔다는 거. 이 밸리드, 인밸리드 비트는 현재 이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비트예요. 있으면은 밸리드고 없으면은 인밸리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이제 오염 비트 더티 비트 또는 모디파이 비트라 그러는데 오염 비트라는 거를 두고 있어요. 별도로. 오염 비트라는 건 뭐냐면은 코드가 그 프로그램 코드의 프로그램을 이루는 페이지 중에는 코드를 포함하는 페이지도 있고 데이터를 포함하는 페이지도 있죠. 근데 그 데이터는 사용 도중에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어떤 데이터가 로드돼 가지고 실행 도중에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바뀌죠. 그리고 심지어는 코드 부분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코드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한 비트라도 한 바이트라도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제 페이지 대치할 때에 바뀐 페이지를 내리고 그다음에 그 페이지를 다시 올린다 그러면은 내렸다가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페이지는 처음에 있던 페이지니까 바뀐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냥 내리면은. 그래서 그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면은 그 페이지가 실행되던 상태가 아니라 옛날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데이터가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염 비트라는 걸 둬요. 그래서 페이지 대치할 때에 오염 비트가 세팅되어 있으면은 그냥 페이지를 그냥 지우면 안 되고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하드디스크에다가 다시 거꾸로 라이트를 해줘야 돼요. 바뀐 내용을. 바뀐 내용을 라이트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뀐 페이지가 다시 로드되면은 바뀐 내용이 로드돼서 그 빠져나가기 전 상태를 그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페이지 대치 알고리즘 돌릴 때에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바뀐 페이지는 그 대치하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그 뒤로 빼는 걸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안 바뀐 페이지를 대치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그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게 되죠. 처음에 이제 텍스트 부분, 이거는 프로그램 코드고 데이터는 글로벌 데이터죠. 그리고 힙하고 스택이 이제 가변 영역이죠. 근데 힙은 메모리 알로케이션 받으면 점점 늘어나는 영역이고 스택은 함수 호출을 하면 스택이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로컬 변수들이 여기 쌓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재밌는 게 이 공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버추얼 메모리 공간이 없을 때는 이거 전체가 메모리에 적재가 돼서 메모리의 스페이스를 차지해야 되니까 여기서 힙하고 스택을 합쳐가지고 어떤 그 특정한 영역으로 확장해가지고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메모리 오버플로우를 발생을 시켰잖아요. 여기서 실행될 수 없다고. 근데 가상 메모리를 쓰면은 이거 자체를 갖다가 가변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가변적으로 잡을 수 있냐면은 예전에 페이징 개념이 없을 때는 이 메모리 영역이